꿀팁 단지.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내라고요? 손자한테 준 용돈, 증여세 내라고요? 8월부터 가족 간 용돈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뉴스.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만 다 보시면 증여세 걱정 없이 기분 좋게 용돈 주고 받으시면서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준비는 간단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셨다고요? AI가 추적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AI는 가족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일 때 억울한 증여세 피하는 방법. 자식에게 정말 사랑으로 준 용돈일 때 억울한 증여세 피하는 방법. 진짜 증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일 때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꿀팁 단지만의 특급 비밀 정보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단지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용돈 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랑해서 준 돈이라도 경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준 용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단순한 용돈이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부모 자식 간 증여세. 지금부터 자세하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꿀팁 단지. 먼저 8월부터 바뀐다는 가족 간 증여세 제도 관련 핵심 내용부터 요약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부터 증여세 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 현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주요 사항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증여인지 용돈인지 판단을 AI가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금 흐름이나 출처를 조사관이 수작업으로 조사하던 방식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자금 이동을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큰 돈의 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끼리의 일상적인 통장 이체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꿀팁 단지. 이에 관련된 주요 언론 3사의 뉴스 보도를 확인해 보시죠. SB땡은 AI로 가족 계좌도 추적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금 거래가 많으면 바로 AI 경고, 특히 부모 자식 간 이체는 예외 없다였습니다. KB땡은 직접 이체도 증여세 대상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부모가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자녀의 계좌에도 자동 기록이 남는다. AI는 현금 흐름, 지출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자산 증가까지 종합 분석한다 였습니다. MB땡은 간편 송금도 AI 분석 대상을 보도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에는 금융사마다 추적 범위가 달랐지만 이제는 토스, 카카오페이 포함 모든 금융 앱이 감시 대상이다 였습니다. 이제 진짜 단순한 용돈이 증여로 변질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꿀팁 단지. 그렇다면 AI는 어떤 의심 패턴을 기준으로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AI는 반복 이체 패턴을 특히 의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감시 경고가 작동되는 것이죠. 또한 AI는 자산 대비 소비 성향도 분석해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지출이 많거나 소득 대비 지출이 큰 경우에도 분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AI는 분할이체 패턴도 감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금액이 나눠져 들어오는 경우도 추적한다고 합니다. 일명 쪼개기.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쪼개 보내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AI의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반복 이체 의심, 1,000만 원 이상은 자동 FIU 보고, 자산 증가와 소비 패턴 자동 감지, 시중은행 외, 토스, 카카오페이도 분석, 디지털 자산 이전에 대한 증여 여부 감지, 급격한 자금 흐름 변화 탐지 등입니다. 꿀팁 단지. 우리는 법을 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겠죠. 증여세, 증여세 가산세, 과태료,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이라고 하지만 생판남에게 돈을 그냥 줄 일은 없으니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책정되는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으로 정해진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10년간 해당 금액 이상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과태료는 도대체 뭘까요? 증여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나 벌금입니다. 증여세, 가산세는 단어 그대로 추가 세금입니다.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10에서 40%,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최대 40%. 그럼 증여세 과태료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시 해당 법률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꿀팁 단지. 증여세, 가산세, 과태료는 세금이거나 벌금이기 때문에 세무적, 법적으로 계산이나 적용 범위 등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증여라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부과된 금액을 제때 납부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증여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손주에게 아껴둔 돈을 쪼개서 준 용돈이, 사랑하는 부모님,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시라고 드린 용돈이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갔다고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가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I가 큰 변수이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조사할 때는 앞서 안내드린 통상적,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만 감정이 없는 AI는 그저 반복성, 지출 패턴, 숫자 자체만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찍혀버린 낙인이 소명의 기회도 박탈하고 내지 않아도 되었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꿀팁 단지. 그럼 본격적으로 실생활 대처법을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준 돈, 혹은 부모님께 드린 돈의 총합이 5천만 원 이상일 수도 있다면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족 간 송금은 기록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사랑의 용돈인지 빌려주는 대여인지 내용을 정확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이나 거래 확인서입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입금 내역에 차용 등의 메모를 남기세요. AI가 자금 흐름 분석 시 문구도 분석함으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했다면 상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만큼 계좌 내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두고 이를 당사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법을 피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내 권리를 찾고 몰라서 억울하게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꿀팁 단지. 앞서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대여 시 차용증이 필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핵심만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여 시 기본적인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도 빌려주는 개념이라면 대여로 기록해야 하며 큰 금액일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채권자 채무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세요. 두 번째, 금액은 한글과 숫자, 두 가지 모두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환기한과 방법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이자율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무이자 대여는 상한 금액이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연이자와 위약조항을 포함하세요. 제대로 된 차용증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섯 번째,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명시하세요.
공정성을 증명하는데 공증보다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단지만의 진짜 배기 특급 정보. 차용증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계좌에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이자 외 원금 상환 시 반드시 원금 상환 기록도 남겨두세요. 실제 이루어진 계좌 거래 내에서 이 기록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해 줄 겁니다. 꿀팁 단지. 증여세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드려 보겠습니다. 자녀 결혼자금 준 것은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결혼식 비용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전세금 보낸 건요? 자녀 명의 부동산 계약이면 증여입니다. 차용증 및 이체 사유 기록이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가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시면요? 자녀가 갚을 책임을 대신한 경우 증여로 봅니다. 취준생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 보내는 건요? AI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 기록을 자세하게 남겨두세요. 꿀팁 단지. 2025년 8월부터는 가족 간 거래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법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AI는 감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귀찮더라도 증빙자료 남기기를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번거로운 일도 억울한 일도 가족 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억울한 세금 낼 일 없는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꿀팁 단지에서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수박 겉핥기 식의 뻔한 정보들 싹 다 거르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하고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보만, 실제로 돈이 절약되고 실제로 건강에 도움되고 실제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팁 단지였습니다.